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율 53.88%, 기호 4번 이낙연 득표율 35.45%. 부패 세력들의 이 헛된 공작, 가짜 뉴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토건 세력, 우리 사회의 기득권, 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표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표를 주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경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 승리를 거두면서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공세도 대세론을 이어가면서 본선 직행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재영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합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이재명 후보 2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 승리를 거두면서 인천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과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본선 가능성 한층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당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주말의 경선을 보면 어느 정도 일관된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한 55% 내외의 득표율을 얻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제 35% 내외로 네. 꾸준하게 득표율을 얻고 있는데요. 조금 우리가 유심히 볼 것은 추미애 후보가 원래 네. 한 1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지금 10% 밑으로 이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아마도 대장동 의혹이 이제 조금 더 불거지면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득표가 좀 지지자들이 결집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더 힘을 몰아주자, 네. 그런 당내 분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에 네. 우리가 경기도 그리고 서울에서의 경선이 있는데 네. 예. 앞으로 한 35만 명 정도의 남은 투표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16에서 17만 표 정도 얻게 된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과반으로 네. 결선 투표 없이 이제 확정이 됩니다. 네,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래도 악재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맞습니다. 나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히려 2차 때 1차 때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지지층을 결집했다라는 그 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후보에 대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슈가 떴을 때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보가 또 적극적으로 이걸 방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나름의 논리를 펼칠 때는 당내 경선만큼은 오히려 그 후보에 대해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예. 대장동에 대한 이슈는 사실 경선에서의 이슈이기보다는 본선에서 진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내년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낙연 후보가 이 대장동 사건이 만약에 경선에서 이슈가 됐다면은 이낙연 후보가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됐는데 예. 사실 그러지 못했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점잖게 공격을 했어요. 너무 점잖죠. 왜냐하면 이 예. 대장동 사건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진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 의혹만 보더라도. 예.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너무 네. 소극적으로 대한 게 아닌가 내부 그런 생각이 총질이다 듭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뭐 그거에 대한 그 여론에 대해서 뭐 의식을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슈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네. 그런 그 무게감을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파고 들어가고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좀 배제하지 않았나.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회피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은 글쎄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본선 그러니까 1대1 다시 열리지 않으면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제 대통령 후보가 지금 민주당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슈퍼위크에 약간 뭐 비판적인 시각일 수도 있는데 투표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 지난 광주 전남 전북 네. 지역에서부터 사실 투표율이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당내 그 네거티브 논쟁이 좀 심했고 네. 결국에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당내 경선에서는 지지자들에게 관심을 좀 돌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 투표율이 낮다곤 하지만 한 60%가 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70%에서 68%, 9%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려가긴 했어도 충분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보입니다. 정도는 아직까지 뭐 컨벤션 효과 약간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모든 후보들이 1차 선거인단에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선거인단 때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투표자들이 신청을 했던 것일 것 같고요. 그렇네요. 2차 예.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뭐 지인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권유로 투표 그 신청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 사이에 우리가 또 후보님 두 분이 또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특히 정세균,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사실 좀 투표를 하기가 또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점도 있습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에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먹은 일이 없거든.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대신 본인들이 부정부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큰 이권을 놓고 부정부패를 안 했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리고 도둑이 왜 도둑질을 제대로 못 막았냐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제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얘기도 또 나와요. 이재명의 만물 창조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재명 예언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네, 뭐 아는 만큼 보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나날이 수위가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제 구속된 상황. 이재명 후보로서도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저는 저 이재명 그 후보의 요즘에 그 발언들을 예. 보면은요. 일단은 당내 경선에서는 승기를 잡았다는 자신감이 좀 보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저 어투나 네. 언행들을 봤을 때는 저게 그 자신감보다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예전에 이재명 지사 후보가 이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점잖해졌다고 또 비판도 받았는데 지금의 어투는 예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여태까지 나왔던 본인이 특히 대장동과 예. 관련해서 또 유동규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큰 목소리로 좀 변명을 하려고 하는 듯한 예. 그런 느낌도 받기 때문에 과연 저 내용에 대해서 누가 과연 이재명 지사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잠깐만 이제는 유동규까지도 네. 구속이 됐으니 말 그대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수사를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은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측은요.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고 개인 비리라 이러면서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측근이 아니다. 하지만 유동규 본부장을 중용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뭐 관리 책임 내지는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비리가 발생했다. 이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거를 좀 훌쩍 뛰어넘고 나는 5천억 원을 성남시에 다 환수한 건국 이래 최고의 치적이다. 뭐 이렇게 예. 홍보 내지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천대유를 우리가 뭐 많이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힘 토건비리 커넥션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제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작물을 나눈 자가 범인이다. 작물을 가져간 사람들이 범인인 것이지 예.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화천대유를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 지금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정말 뭐 50억 이런 돈은 정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아, 모든 국민들이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히 지금 따져야 할 것 같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 중용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청부 고발 사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전혀 모른다. 증거가 있으면 대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반면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이 있다면 본인이 뭐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뉘앙스로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를 봐야 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성남에서 LH가 공공 개발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또 다시 민간으로 돌리고 그 민간으로 돌렸던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다시 공공으로 돌려서 예. 그 금액 5,500억 원을 환수하고 이를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뭐 독자적인 공공 개발이나 앞으로의 그런 개발 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예 그냥 시민들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과정들도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도 이재명 지사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한 5천억 원, 뭐 예.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5천억 원이 성남시로 귀속된 건 역시 사실이지만 한 적게는 4천억에서 많게는 한 8천억 원까지 1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이거를 했으면 이것처럼 큰 비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또 국민의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는 예. 본인이 설계했다고 TLB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신의 가장 큰 치적이다. 이거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거리로 내세웠는데 그 자신이 본인이 설계하고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이 사업에 예. 부본부장인가 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은 얼마나 또 가까운 사람을 맡겼겠습니까? 자기 그렇게 좋아하는 사업이면은 예. 그리고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또 자랑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과 나하고는 거리가 없고 나는 잘 모르고 개인 비리다라고 얘기하면 그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예. 근데 현재 잠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수사가 흐름에 있어서는 네. 현재 검찰과 경찰에 대한 믿음이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야당은 특검을 이거는 하자.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토론회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유동규인가 체포됐더라고요. 예. 이재명 분명히 어떨까? 이재명 후보가 큰 소리 빵빵 치는 걸로 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대장동 책임이 만약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나중에 사퇴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라고 보죠. 개발 비리에 있었던 그 모든 걸 설립한 장본인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면 그게 몸통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사고요. 또 이재명 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병 구속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몸통이 드러나고 네, 이재명 후보 이제 측근이 아니라고 하고 예. 있지만 뭐 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 관계를 사업 공동체라고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뭐 확정된 거는 없고 네. 뭐 밝혀지기도 쉽지만은 않을 그런 사안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말 의혹
의혹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100%를 환수하지 못했고 사실은 5,500억만 환수를 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지방의원들이 지방채도 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 전방으로 정말 둘러싸인 그 상황에서 혼자 그 치열하게 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박수를 쳐야 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의 이런 공공개발들 이것들은 정말 모두 다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공공이 해야 될 부분과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따로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결합이 됐을 때 어떤 민간 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넘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재명 지사가 언젠가는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왜 이 범국민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외치면서 그때 인기가 막 급부상했지 않았습니까? 사이다 발언도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아까 그 싱크 보니까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좀 보여지는데요. 경제 공동체란 얘기를 했었잖아요. 최순실과 박근혜는. 그러면은 이재명과 그 지금 유 본부장은 어떤 관계이냐에 대해서 해명하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비난했던 그리고 본인이 가장 그걸로 덕을 봤던 정치적으로 했던 그 사안이 지금 너무나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잠깐만 너는 박근혜 너가 욕했던 박근혜하고는 또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TV토론회 당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임금 왕자를 놓고 경쟁 후보들 간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한 분들도 있는데 뻔히 아는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건 뭐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아니 무속인이 대통령 뽑았습니까? 보니까 이거 무속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참 유치하다.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글이 참 재밌는 게 있었는데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당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무당층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웃어 넘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자, TV 토론에 나오는데 손바닥이에요. 임금 왕자가 이렇게 새겨졌고 그게 이제 방송 캡처 화면이 캡처가 됐을 때 이제 정확히 왕자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점이 있으면 옥자가 되고 위가 없으면 흑토자가 될 텐데 왕자는 확실한 것 같은데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적극적인 동네 그 지지자 어르신께서 왕자를 적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좋은 논란거리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그 만약 그 왕자가 말 그대로 미신 때문만에 하고 나왔다면 그거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말 그대로 본인의 말대로 그 누군가 지지자가 써서 나온 거라면은 그거는 그냥 본인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이게 마음의 안정감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해왔다면 또 그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자체를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그 이슈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8월이었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오찬에도 한 역술인이 동석을 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윤 후보 측 역술인이 동석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제 논란이 커지면서 윤 후보 측 캠프가 결국은 이미지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지만 뭐 무당층 공략이다, 부적 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인터넷상에서는 좀 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물론 본인마다 징크스가 있겠죠. 뭐 저는 뭐 어디에 뭐 커피를 쏟으면 항상 뭐 그때 일이 잘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에 커피를 쏟았을 때는 그 일이 좀 잘 될 그 서류에 써 있던 내용들이 잘 된다. 이런 것들 징크스에 하나씩은 다 계실 겁니다. 그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유튜브에 요즘 돌아다니는 그
것 중에 이제 뭐 가기 싫은 곳이나 뭐 말발이 좀 부족할 때 그럴 때 본인이 스스로 쓰는 그런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뭐 지지자가 썼다 했는데 실제로 3차 토론, 4차 토론에도 그 비슷한 문구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최순실의 뭐 오방색 타령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중도층에 계신 분들, 당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이슈가 돼서 굉장히 가십거리로 얘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에 좀 외면을 하게 되는 저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캠프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뭐 1일 1실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실수, 잘못들에 대해서 많이 좀 패러디가 되고 풍자가 되곤 있었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우스운 모습은 보여주지 말아라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지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지어지지 네. 않았다 이런 해명도 했는데 사실 뭐 여성분들 손톱 지을 때 쓰는 게 뭐죠? 갑자기 아세톤. 네, 아세톤으로도 지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이렇게 지으면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혹시 캠프 내 상황은 모르지만 캠프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을까 하는 뭐 추측 아니면 예상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번 주 금요일에 8명 후보가 이제 4명으로 줄어듭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당원이 많은 영남 지역을 방문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캠프 내 청년 조직을 발족을 했습니다. 저마다 이제 약점을 보완하는 모습인데 1차 컷오프 그러니까 4명으로 줄어드는 건 제가 지금 언급한 후보는 좀 안 좋은 건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지금은 그 셋은 누가 1위를 하느냐, 누가 1등으로 지금 컷오프를 발표는 들어가느냐 안 하죠? 안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뭐 예상치들이 하도 네.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예. 거기에 지금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두는 그럼 네 번째 주자는 누가 될 거냐? 지금 원희룡 지사하고 전 지사죠. 예. 그다음에 최재형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 이렇게 예. 세 명이서 지금 4위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세 명만큼은 지금 앞서 말씀한 세 명만큼은 이미 그 1, 2, 3위권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더더욱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발표는 안 했지만 당 내부에서 금세 누가 1, 2등 했나는 소문이 나겠죠? 소문은 다 나요. 왜냐하면은 나죠. 당원들이 다 전화를 하고 예. 또 거기 소위 말해서 이게 뭐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실질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소위 말하는 카운팅도 하고 하기 예. 때문에 예. 대체적인 분위기는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 잡기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민감하게 대응을 아마 하죠. 이번 금요일 날 서로 1등 했다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당원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문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 자기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뭐 적절한지에 대해서 예. 아주 치열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곽상도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 지난주 토요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런 큰 사업 설계에서 이만한 돈을 벌 수 있도록 한 게 결국은 지금 대통령 후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또 최근 보도가 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아드님이 받으신 돈에 대한 합당성이나 이 여부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애가 얘기를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곽상도 의원 일단은 탈당 6일 만에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퇴 압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곽 의원의 사퇴로 이제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서 조금 정치적 부담을 덜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곧 몸통이 누군지 뭐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정치적 부담 덜었죠. 왜냐하면은 이게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윤희숙 의원 전 의원 예. 때도 보면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한 명이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근데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민주당은 그럼 과연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된 사람이 12명이 되는데 그들한테는 탈당 권유만 했지 그들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저는 언젠가 국민들이 그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는 국민의 힘밖에 아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한 500억 원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받고 있고 윤미향 의원은 후원금 유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책임이 국민의힘보다 덜하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잘못이 있을 때 의원직을 사퇴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었는데요. 예. 사퇴를 한 것은 저는 당연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죄가 있는 사람이 사퇴하는 것과 억울한 분이 또 사퇴하는 거는 저는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밝혀졌을 때, 그 사안이 밝혀졌을 때 또 어떤 사퇴라든지 그런 다른 제스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도덕적인 기준 이것이 굉장히 높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의원 되실 분들 또 국회의원 선거 준비하실 분들 정말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비리라든지 청탁 이런 것들 정말 생각지도 마시고요.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이죠. 그래서 청렴한 국회의원, 청렴한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윤희숙, 곽상도 의원은 세비가 이제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있고 모든 보좌진도 실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세비가 꼬박꼬박 매달 입금되고 있고 모든 보좌진들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식선에서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재영 의원, 정은혜 의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